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게 의미치료 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을 잘 지키셨나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보도 셰퍼는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문제를 직시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진 않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상대방은 꽤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가스라이팅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보를 알아봤을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닫혀 있을 가능성이 많을 거니까요. 사실 본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방법을 찾아보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시도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미 무기력해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자책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벼룩은 자신의 몸집보다 100배나 뛰어오른답니다. 그러나 유리컵에 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처음에는 유리컵 뚜껑에 닿는 소리가 딱딱 나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뚜껑을 열어 놓아도 벼룩은 뛰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서커스단의 어린 코끼리는 세 줄에 발을 묶어두어서 묶어둔 세 줄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길들이면 나중에는 세 줄을 끌어주어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한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100%에서 평생 동안 2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로 더욱 무기력해진 피해자는 무엇을 할 엄두를 낼 용기와 힘이 무기력해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을 바로 보고 직면하여 적기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서 적어두기 시작합니다. 기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면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 알아차리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전문가를 잘못 만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 상담사를 선택할 시에는 첫 번째로 치료사의 신중한 태도와 진실된 말을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담자를 소중한 한 영혼으로 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자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내담자를 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상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자의 겸손함입니다. 내담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위에 있다는 상하 관계로 말과 태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담해 본 사람에게 소개받아서 가면 좋겠습니다. 상담해 본 사람이 경험해 보니 상담도 잘하고 공감도 잘해줘서 좋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능하고 좋은 상담자라고 해도 서로 잘 맞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자의 인성과 인격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능력이 예수님에게 기도한다면 당신의 그 아픔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모든 억눌림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와 화로 몸이 타버릴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눈이 녹듯이 분노는 사라지고 요셉의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이며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카펙은 말합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요.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 삶이 힘들어야 하지요? 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는 게 50%이거든요. 그러면 힘든 50%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힘든 인생도 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볼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걸을 수 있기를, 살 수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감사해야 하겠지요.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에서도 그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 가스실로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유리를 잘라서 면도를 하고 유머를 연구하며 동료들을 격려하고 예술활동을 수용소 안에서도 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기어이 옹고를 집필하고 말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할 만큼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정신적인 것과 영적으로 선택하는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외부의 자극이 온다면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선택할 자유와 힘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